네, 9월 7일 집하고 진행하는 어떤 앵커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거래 절벽, 역전세,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기조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모양새입니다. 오늘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수 심리가 바닥을 치면서 정부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15억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거는 세계적으로나 네.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굉장히 좀 특이한 대책이긴 네네.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다시 확정된 바 없다라고 다시 네. 한 발 좀 이렇게 발을 뺀 그런 네네. 모양새긴 한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5억 초과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는 타이밍에 따라서 이 정책의 효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네네네. 같은데, 지금처럼 집값이 하락으로 좀 전환하고 네네네. 거래가 거의 비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10억 초과 아파트라고 했을 때 네네. 10억을 기준으로 하면은 9억까지는 규제 지역 안에서는 40% 네네. 대출이 가능하고, 네네. 초과되는 6억에 대해서는 20% 대출이 가능해서 15억이라고 하더라도 총 한 4억 8천만 원 정도 네네.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럼 현금이 10억도 이상 있어야 매입할 수 있는 건데, 그러네요. 지금 이제 매수자들 같은 경우는 집값이 더 하락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이자 부담도 크고 현금이 네네. 많이 필요한 네네. 상황 속에서 15억으로 거래가 되는 일은 별로 네.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이게 15억 초과 대출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네네. 거래가 좀 활성화돼서 15억이 16억 원, 17억 원이 된다는 네네.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기에는 시기적으로 지금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네네. 대책이 나와도 지금 당장 효과는 없겠지만 추후에 다시 네. 주택 가격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조금 의미는 있을 거다 정도로 좀 해석될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금리 부담이 너무 많이 오르고 매수 심리도 집값이 떨어질 거라 생각해요. 거래가 안 되는데, 근데 사실은 너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미시적인 대책 같아요. 네. 좀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면 다른 규제들을 확실히 완화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약간 대출을 더 늘려주면 거래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사실은 대책을 내놔도 안 먹힐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궁극적으로 좀 얼어붙은 시장이 약간 더 유연해질 수 있을까? 10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는 지금 당장 시장에 영향을 네. 미치든 안 미치든 네네. 폐지돼야 될 대책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밖에 예.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10억이란 기준도 네. 사실 그냥 나왔던 거고, 그렇죠. 그렇죠. 비아파트는 또 적용이 안 되고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네. 타켓이 아예 그냥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네네. 방편적인 대책이긴 해서서 네네. 이게 이제 타이밍의 문제긴 하지만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될 대책이라고 보고는 있고요. 네. 지금 정부의 그 방향성이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대로 조금씩 이게 시장의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규제를 풀어가는 모양새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사실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있는 가운데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네네네. 하반기에 더 크게 금리가 올라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긴 쓸데없는 합니다. 짓을 안 하는 게 낫겠네, 그죠? 근데 이제 또 지금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네네네. 많이 있고, 또 네네. 종부세가 거의 이제 첫 번째로 네네. 여야 간에 좀 합의를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과제였는데, 이게 사실상 좀 결렬이 된 거나 다름없게 네네.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어쨌든 규제 완화 쪽으로 가는데 네. 이제 건건이 이렇게 되게 되면 법령 개정까지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실효성이 있는 거는 사실 규제 지역을 네. 일부 지역을 네네. 조정하는 방법이 가장 네네. 효과적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규제지요. 네, 규제 지역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이면 세제 영향을 주고 네네.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투기가에 찍으면 대출에 좀 크게 네네.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규제 지역을 일부 풀어주면 대출이나 세제나 네네. 재정비 사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풀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도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다음 총선에서 의석이 갈리지 않는 이상은 이 기조는 유지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 기조대로라면 빨리 김 의원님 말씀처럼 규제 해제하는 안을 논의해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 기조에 이어서 거래 절벽 때문에 뚝뚝 떨어지는 전세 가격 탓에 지금 집주인이 오히려 갑에서 을이 되고 세입자가 갑이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전셋값 같은 경우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죠. 네네. 이게 일부 입주 물량이 많은 좀 네네.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는 전셋값 자체가 네네. 원래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이게 뭐 재정비 사업이 뭐 이주 시기에는 전셋값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네네. 다시 입주 시기에는 전셋값이 많이 조정이 되는 네. 부분들이 있어서 전셋값이 많이 조정되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네네. 주거 비용 쪽을 좀 살펴보면 또 월세 보증금이나 월세액은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가고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이제 입주 물량이 일시적으로 많은 네네. 지역들에서는 그 전셋값을 낮춰도 세입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네네. 과거에 뭐 세종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최근에 뭐 대구나 인천 같은 지역들도 입주 물량이 네네. 일시적으로 좀 많아지면서 네네. 전셋값을 많이 낮춰도 세입자를 좀 구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기는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지금 그 월세 부담이 좀 가중되는 지역들은 예. 그 전세 매물을 거의 구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제가 주변의 지인들도 뭐 전세를 다시 옮기려고 예. 보더라도 전세 매물 자체가 뭐 인기 지역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서울은 잘 없죠. 예, 그래서 네.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월세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또한 이제 매매값이 하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전세값도 같이 하락을 네. 하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금리 부담이 너무 가중되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같이 올라가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그 이자 부담 때문에 오히려 이제 네. 월세 쪽이 저렴하다라고 판단해서 월세 쪽을 선택하는 네. 지역들도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김 의원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의 금리만 보지만 하고 그 내용이랑 또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저도 이렇게 질문하고 지금 인천만 놓고 보면 한 개 단지를 뭐 내가 특정 단지를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5억인데 만약에 전세가 갑자기 그 뭐 반으로 절반으로 떨어져서 2.5억이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뭐 2+2 법안이 있지만 본인이 나간다면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그 2.5억을 당장에 어디 뭐 예를 들면 본인도 전세가 막혀 있고 그러면 돈 내주기 힘들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조금 헤아려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김 의원님처럼 전체는 아닌 것 같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 같습니다. 월세가 더 많고.